앞에도 안성재하고 같이 다뤘지만, 스타벅스 사태로 제일 이득 본 사람이 안성재예요, 지금. 모수의 안성재. 워낙 큰 게 터져가지고, 그냥 유행어에 넘어가는, 이게 운이 좋은 겁니다. 진짜. 자, 스타벅스의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실 거고, 5.18 탱크 데이 사건, 뭐 탁진했다. 그거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생기고, 사과를 했는데, 그거로 인해 불매운동이 생겼죠. 자, 확산되고 있는 불매운동인데, 실제 옆에 제가 가는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저도 상품권 반환한다고 갔더만은, 상품권 받은 거, 제가 그 카드는 다 반환했고, 환불 처리 받았고, 상품권은 뭐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사먹는 게 있어요. 아침에 과일인가? 스타벅스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아침에 과일인가 했고. 보통 그게 늦게 가면 없거든요. 사과하고 복숭아, 토마토 들은 거 있잖아요. 원래 K라고 또 여러 개 있었는데, 뭐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레드. 근데 그걸 좋아해요. 과일 먹으려면 그게 좋으니까. 그거나 우유를 주로 먹거든요. 커피 끊은 지 한 1년 돼가니까. 그래서 주로 그거 사먹는데, 아니면 샌드위치 가끔 사먹거나 이러는데, 그게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지.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지? 그만큼 손이 없는 거. 아침에 보통 11시 전에 다 나가거든요. 그게 오후까지 남아있는 거, 오후까지. 저녁까지. 오후 좀 5시는 그때 갔는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거. 사고, 그거 하고, 샌드위치, 바질 샌드위치, 그거 하나 먹어야 되니까. 그 60불을 써야 해준다니까. 그걸 했죠. 어제 그 정리 다 하고 왔는데. 자, 불매운동. 지금 불매운동한 거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관점. 광기 어린 좌파의 공격인가? 지금 이것이 정말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은 광기 어린 좌파의 공격,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하는 광기 어린 좌파의 공격, 미친 듯이 잡혀 찌어가지고 하는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냐? 아니면 진심 어린 진보의 외침이냐? 참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정용진은 자업자득이에요. 정용진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뭐 또 사주적인 측면에서 봐도 정말 제가 정용진하고 안성재하고 정용진을 왜 같이 두는 이유는, 제가 사주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둘 사주가 비슷해요. 근데 사고 치는 형태도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정용진이 때문에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겁니다. 묻혀 있는 건데, 정영진이 사실 사과할 때 별말 안 했어도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됐어요. 그냥 관계자들 같이 올라가가지고 수석 자기 부자진들 있잖아요. 그 계열사 사장도 올라가가지고 하고 별말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입방정을 왜 정영진 성격을 알거든요. 그것도 내가 냈는데 지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멸공하던 애니까. 거기서 제가 사단을 쳤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름. 여기 이게 틀린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너가 말하니까 내가 듣긴 듣지만, 그러니까 너가 좌파, 너가 진보,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듣긴 듣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거기서 좋게 표현을 했죠. 다르지만 함께하는 세상. 누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난 내 생각이 있어. 난 내 생각대로 가겠어 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선전포고였거든요. 그걸 두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 간단합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다. 정용진의 어떤 그 사과문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예요. 인간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저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 건지를 모른다고 하면요. 여러분도 그걸 느꼈다면 여러분들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고요. 보수냐 진보냐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 거, 저건 잘못됐다. 저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저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품이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는 우파에서 어떻게, 선거 끝나고 났지만, 우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좌파에서 하는 거 할게요. 보통 좌파 진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좌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지금 광기 어린 미친 행동이 아니냐 이러는데,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 일부분 있어.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편성해서 뭐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 말하는 논리와 그 기준은 정확한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 사태가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정해놨어요. 5.18 사태는 이미 전두환은 그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그냥 감형이 된 거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내란 수괴예요. 국가 질서를 전복시켰던 사람이라고요. 너 사람이 아니 놈이지. 그런 놈이 저질렀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태를 팩트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 거기에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국가에서 법으로 이미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놨잖아요. 박아 놓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냐. 대한민국의 법질서 체계를 누가 무너뜨리냐고요. 그 합의로 인해서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룰은 지켜야 됩니다. 룰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행동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정용진이라는 사람이고, 이 정용진이가 그것을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놓고 가르치듯이 따박따박. 아니, 누구 생각이 다르다 내 뭐라 하지 마라. 다 품고 가야 된다. 알겠지? 바로 그 자, 태도란 거 아시죠? 애티튜드. 요즘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야, 이 새끼야. 이거 하고. 야, 이 새끼야. 어떻습니까? 단어만 적어놓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막 빼뿔라. 이거는 공포심이 느껴지면, 이걸 공포심이 느낀다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글자로 적어놔면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포심이 안 느껴져요. 하지만요. 야, 이 새끼야. 정말. 이거는 공포심 느끼지. 왜냐면 내가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애티튜드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바디랭귀지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애티튜드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소위 말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표정이나 뭐로 다 나옵니다. 사람 느끼잖아요. 그거를. 거기에서 이미 공개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무시했던 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해 좌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일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는데 정영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 상식적으로 탱크데이, 물탱크다.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계속 교묘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 저도 그런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 뭐라 할 때 저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탱크데이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명예훼손에 뭐 걸리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뭐는 글을 적을 때 사람들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거 알아요. 그 내용만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표 안 나게. 은유와 비유로. 나도 하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를까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진보든 보수든 어느 법 질서 위에서 해야 됩니다. 법이 싫다고 하면요. 그 룰이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면 돼요.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않고 떠나면 돼요. 그리고 떠나서 여기서 다른 걸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 룰 안에서, 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매운동을 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 거. 네가 다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 끌어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노자폐 운동장 그래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상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엇이 잘못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한 개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질서를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불매 운동이고 거부 운동이란 말입니다. 근데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가지고 사실은 이마트는 정영진이 거예요. 이게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신세계 백화점은 정영진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동생 거예요, 정유진이. 근데 신세계 백화점과 지금 불똥이 튄 거예요. 한 집안이니까. 물론 정유진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대놓고 이런 사고를 친 적 없거든요. 불똥이 그가 튀어버리는데 사람들 속에서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애매한 놈 옆에다가 돌 맞는 거예요. 어째 남매니까 가족이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보십시오. 이 문제는 사실은 보수와 진보로 논의할 게 아니에요. 하필 또 지방선거 전에 터져가지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불매운동 자체는 정당한 거고요. 불매운동이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되냐면 이 불매운동이 더 가야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사람은 꺾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스스로 꺾이든지 외부에서 꺾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안 꺾어요, 대부분 다. 정윤이 같은 놈이 꺾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한 번도 그래 살아온 적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3루수에 태어나가지고 1루로 돌아가는 놈이 하겠습니까? 경영 능력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사촌이 이재영이하고 비교 자체가 다르잖아요. 레벨하고 달라요, 지금. 재산 규모가 이재영한테 잽도 안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는 자존심 상하니까 뭐 자꾸 무리수를 뜨는데 이 불매운동은 정당하게 더 진행이 돼야 되고 불매운동 자체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뭐 진영 논리를 세우는 좌파 애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광기 어린 좌파들도 있어요. 눈에 보여요. 뭐 진보당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나 그런 항상 있으니까 뭐 애국 보수 애들이 있잖아요. 또라이들 옛날에 가스통 팔배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정광훈이 같은 이런 애들 뭐 또 뭐야 뭐 있잖아 이거 뭐 무슨 선생하다가 뭐 학원 선생하다가 뭐 학원 강사하다가 한 그 이상이 생긴 놈 그런 애들처럼 그런 진영 논리로 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차피 항상 늘 있는 소수고 걔들을 제껴놓고 보면 이것은 진심 어린 진보가 충고하는 게 맞아요. 저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논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판에는 뭐 보수를 할 거니까 진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한마디로 다시 이번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생각이 갖고 있던 게 두 개가 보였잖아요. 이거를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화합을 시키고 어떻게 화해를 시키고 어떻게 간격을 좁히냐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란 말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다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국가의 질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에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던 애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보수라고 말하면서 사실 아니에요. 극도의 이기주의자였을 뿐이에요. 법질서를 누가 부정합니까? 법질서를 부정하는 거는 정용진이에요. 정용진이나 그 직원들 중엔 일베예요. 뭐 일부러 그런 한 거 아니다. 올 18일인가 한 거 탱크는 그게 물탱크 아니라니까요. 일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노마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워마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자 일베입니다, 일베. 그 여성시대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릅니까? 다 알지. 우리 매일 보는 게 그건데. 유튜브에서는 보고, 유튜브 전부터 알고 있는 애들인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치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불매운동이 너무 심한 거 아니라고 느낀다면요. 그 당신 자체도 당신 자체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식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별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고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물입니다. 제가 늘 얘기한 거 앞으로 AI 시대에 왜 상류층과 하류층은 나뉘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 난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고 뭘 저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했다
했잖아. 이런 지능 논리를 표현드는 순간 당신은요, 하루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성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인간성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영진하고 같은 까, 안성재하고 같은 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가루는 가장 큰 겁니다. 동물도 분별심이 있습니다. 침팬지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떤 거는요, 개나 이런 뜨는 좀 지능 높은 동물들은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면요,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진이는요, 대놓고 비꼬은 거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화합하고 함께하고 뭐 후대를 위해서 이걸 물리주고, 후대를 물리주는 이전에 지금 지 행동부터 똑바로 해야죠. 자, 이게 그거잖아. 야, 너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너희 같이 와가야 돼. 이거밖에 더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와 하는 그 멍청함, 그게 멍청함이에요. 그 멍청함이, 보수들이 멍청한 게 많거든요. 바보 멍청이도 거의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좌파에는 원래 좀 억울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광기 어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불매운동으로 가고 피켓을 들고 가서 안에 뭐 미국 같으면 들어가 버리죠.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방해를 하고 뭐 그러다가 난리를 치죠. 실제로 예전에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처가 완전 달랐습니다. 그 경영 그때 케빈 존슨 무슨 존슨이 아마 그때 스타벅스 CEO였을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흑인이 그냥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주문도 안 하고 시킨 거예요. 얘는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던 거야. 그런데 흑인이 몇 명 들어있으니까 내가 봐 좀 그렇게 생기긴 했더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왜냐하면 음료도 안 시키는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뭐 자꾸 말이 오고 가니까.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녹화가 다 됐잖아요. 그게 퍼지면서 인종차별이 나온 거예요. 인종차별 문제가 딱 나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바로 사과 들어갔어요. 그 경영자가 CEO가 하는 말, 스타벅스 총 CEO가 해요. 이 모든 것은 매장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본인 딱 그래요. 나의 몫이다. 잘못됐다. 바로 그래. 이게 바로 차이였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딴소리 안 했습니다. 이건 나의 몫이다. 총 경영을 책임진 나의 몫이라고 딱 바로 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반나절 동안 하루 영업을 반을 딱 줄여가지고 스타벅스 전 매장 임시 휴무하고 전 매장에서 직원 교육을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해 다 시키고 스타벅스 화장실을 오픈을 다 했어요. 스타벅스 화장실은 사실은 뭐 음료를 먹지 않아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화장실을 쓸 수 있다 했어요. 그것이 참 좀 세대에 따라서는 뭐 그것이 뭐 개인 차이 아니고 하여튼 그래 했어요.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하고. 거기 보면 그 CEO가 인터뷰하는 내용 아직 나오거든요. 본인도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 안 합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 그냥 단위 부대 일어난 거지만 한마디로 한 놈 탈행했지만 탈행에 사고 쳤는데 사단장이 내가 어쨌든 나의 관리 감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하루 매출이 한 200억을 그냥 날아갔거든요. 왜냐면 영업 안 했으니까. 그래 함으로써 그렇게 딱 사후 대처를 딱 일주일 만에 해버리니까 막 처음 빗기도록 하다가 이 사람이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운동 그냥 저절로 내려갔죠.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CEO 나와서 딱 해버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그 교육 전 거 다 해버리고 매장 문 딱 닫고 교육해버리고. 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 CEO가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게 싸게 친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속마음 모르니까. 하지만 자기가 사과 방송을 하는 그 태도, 애티튜드에서는 보이거든.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진행했던 과정들이 그렇잖아. 이번에는 보세요. 환불하는 것도 뭐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한참 있다가 어제부터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진짜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지만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충성도 있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크기 힘듭니다. 지금 이 사태가 가고 나서 스타벅스로 어느 정도 돌아는 가겠지만 찜찜해서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도 편하니까 이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걸 알고 나면 굳이 그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커피숍도 있으니까. 이런 걸 착각했던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무식하게 자기 소신을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경영을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영진 인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사람들이 여론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 진보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1인 피켓이 하고 특히 광주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종철 여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안 가면 책상에 탁. 그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걸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도 이 뭐야 딱 되는 거예요. 사건 터지기 전에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저도 이거 100%다. 전두환이 생각나고 박종철이 다른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으로.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부인하면요, 더 웃긴 거잖아요. 그런 정신머리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 정영진이에요. 그거는 앞전에 늘 나왔으니까. 그거를 그 CEO 밑에 있던 회사 직원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일배. 지가 실제 일배를 하는 애였든 아니면 그냥 좀 잘 보이고 싶어 했던, 둘 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 5명이겠네. 둘이는 폰 내고 3명이 폰 안 냈다 하잖아요. 폰 안 내는 분명히 일배합니다. 여자 같으면 5마디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 기록 때문에 안 내는 겁니다. 경찰 수사 가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지가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시아분들 다 나옵니다. 트랜스포시 가면. 안 내내는 뻔하죠. 안 내는 난 일배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일하다 보니 그걸 한 거였으면 폰을 내면 돼요. 하지만 안 내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경찰 수사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선거 끝나고 경찰 수사 바로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사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상징성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나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불매운동은요, 이것은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지금 상태는요, 정용진이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스타벅스 본사에서 이걸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가져가든 스타벅스는 회생이 어려워요. 지금 한참 동안 회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자체가 돌지 않으니까. 지금 이 보름 동안에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품권이 반환되느냐. 현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쌓아놓고 있던 현금. 많이 빠져나갈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불매운동이 왜 정당한 거고 불매운동이 왜 올바른 건지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몇몇 미친 좌파에서 그냥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5.18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고 그걸 갖고 어떻게 장난질을 쳤냐. 탱크데이란 5.18 탱크데이란 말로가 책상에 딱, 근데 그 앞에 또 있었잖아요. 4.16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도 이미 미니 탱크데이를 했단 말입니다. 전조가 있었어. 그런 거죠. 전조하면 괜찮거든. 5.18에서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성재와 정용진이가 같다고 하는 이유 바랍니다.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 의도가 명확했고 이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거 아니라고 느끼고 내 먹고 사는 얘가 신경 써야 되나, 지금 스타벅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스타벅스 갔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타벅스를 가든 가지 않든 신생 이마트를 가든 가지 않든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올바른 인간인지 아닌지, 올바른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